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많아졌습니다. 팔려는 사람만 넘쳐나죠. 분당 신도시 거품 꺼지나 끌어오르려다 식었다 다시 매물만 넘치는 노도강. 대선 이후 딱 2달 걸렸네요.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분당 소식을 전한 기사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업소가 현장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재건축 기대감이 컸지만 지금은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커진 상황이다. 여전히 매도인의 호가는 높은데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매물이 더 쌓이고 있어. 다른 공인중개업소에서는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개정 때문에 호가가 쭉 올랐다가 최근 조금씩 조정되는 분위기, 시세보다 5에서 10% 이상 차이 나는 매물만 어쩌다가 하나씩 거래되고 있더라. 지금 이렇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상황을 전한 겁니다. 자, 분당구 지역은요, 3월 이후에 3배 가까이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자,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성남시 분당구 거래가 83건이었는데 3월 달에 232건, 그리고 4월 달에도 201건이나 등록이 됐다는 부분이죠. 분명히 대선 이후에 호재를 감지하고 거래가 크게 치솟았다는 겁니다. 중원구나 수정구하고 다른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분당 지역 매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대선 이후에 3,300건이었었던 분당 지역의 아파트 매물 건수, 현재는요 3,600건으로 1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래가 그전 대비 3배 가까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물이 더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분당 신도시 주택 소유주가 원하는 건 2가지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그 다음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입니다. 자,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도에서 유지가 되면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개 단지 중에서 7개가 탈락을 했대요. 근데 이거 신청할 때 한 2억 이상 자금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탈락할 확률이 많으면 사업 추진 자금 모금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 탈락하면 날리는 돌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30년 이상 된 재건축 대상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전진단 기준 강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선 이후에 바로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업무로 분류를 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은요, 임기 내에 질서 있게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기 과제로 분류가 된 거예요. 자, 노도강 지역은 왜 그럴까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역 끌어오르려다 식었다. 자, 이쪽 지역의 분위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선 이후에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로 반짝 몰렸던 관심이 사그라들었다. 매수자, 매도자 모두 지켜보자는 분위기. 다른 공인중개업소는요, 집값 급등의 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일반 주담대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 실수요자들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데 돈줄이 막히며 거래가 뜸해졌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노원구 지역도요, 분당 지역과 비슷하게 대선 이후에 거래량이 2배가 터졌어요. 자, 보면은 올해 1월달과 2월달에 65건, 55건이었는데 3월과 4월에 145건, 130건까지 치솟았다는 부분이죠. 실제 7호선 역세권 중심으로 있었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거래 진짜 많이 터졌어요. 쇼킹 부동산은요, 여러 차례 대선 공약 관련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세상 어떤 정부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원하지 않거든요. 부동산 규제를 풀면은 집값이 불안해진다고 이미 다 알아요.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다 깨달았어요. 함부로 안 푼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거 공약은 그냥 선거 공약이에요. 임기 이내만 실행하면 되는 선거 공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투자에 활용하면 위험하다는 부분이죠. 이게 전례가 있어요. 과거 이명박 정부 취임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뉴타운 기대감이 특정 지역 주택가에 급등해 버렸어요. 그 이후에 하락기에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손실을 봤다는 부분이죠. 근데 그나마 이명박 정부 취임 시기는 좀 낫어요. 왜냐면은 덜 올랐던 강북 지역이 순환매 개념으로 올랐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10년 전에 부동산 법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8년 이제 2007년까지요. 강남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높아지고 2008년부터 빠르게 조정 장세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2008년부터는 강남 지역과 다르게 그동안 안 올랐었던 지역, 강북 지역 중심으로 아니면 경기도 지역으로 순환매 개념으로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 도동, 도봉구, 강동구 지역은요 이미 작년에 급등이 다 끝났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재건축 규제 즉시 다 푼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 뛰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당 지역은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다른 지역과 동일한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뭐 여기가 구축이라고 해서 집값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올라버려서 이미 역세권 지역 구평 기준으로 15 이상 다 가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더 오를 걸 기대하는 게 어렵다는 부분이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이 떨어져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가락 시형 아파트 종상향 시켜준 게 언제죠? 2011년 말이에요. 집값이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풀어줬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높은 가격에서 규제 완화로 더 오른다는 건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재건축 아파트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규제 완화만 보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일반 분양을 진행해서 그 수입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춘 상태에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이 잘 될 거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고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양 시장이 어느 정도 높은 분양가의 공급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분양 시장이 심상치가 않죠. 진짜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아니면 안 팔리고 있는 게 상황 현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공급까지 시작이 돼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공공택지 64만 호입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을 줄였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아직 얘네들이 입주 제대로 된 착공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제 이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공급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싹 사라지게 돼요. 당장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 경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규 택지로 옮겨가는데 그 과정에서 전세가 남아 돌아서 난리가 난다는 거죠. 왜? 얘는 1기 신도시의 2배 규모예요. 여기에 추가 택지 지정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정비사업장은요,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요. 보시면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비사업장의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분양을 해도 안 팔리니까 아예 공급 자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전히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분당을 비롯한 초기 재건축 아파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가 저금리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저금리가 유지된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저도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빠른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미래의 호재를 미리 반영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에 GTX 인근 가격이 왜 폭락을 했겠습니까? 미래의 호재에 대해서 금리 인상 시기에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부분이죠. 주식시장에서 기술주가 먼저 조정받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초기 재건축 지금 GTX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시일 내에 기준금리가 2.5%가 됩니다. 내년 1월에 2.5% 간다 아니다 연말에 2.5% 간다 의견이 분분해요. 뭐 12월에 가나 1월에 가나 어차피 기준금리 2.5%는 되죠. 자, 기준금리 2.5%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2014년 기준금리 수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었을 때 그때 기준금리가 2.5%였어요. 그 이후에 이준왕군의 존재가 계속해서 낮추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부분이죠. 자, 지금 부동산 가격 안 떨어지니까 제 말 못 믿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제발 호재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딱 6개월만 기다려 보세요. 올 겨울만 돼도 어떻게 될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겁을 주냐?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셋값이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꼭 팔아야 하는 급매물이 폭증을 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반면에 이런 역전세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씨가 마르게 됩니다. 갭 투자자는 전세 가격이 불안한 상황에서 들어오지 않고 실수요자는 높은 금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 지난 5년간의 공식은 사라지게 되고 확실한 하락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 과정에서 재건축 기대감이 있었던 초기 재건축 단지가 가장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분명히 기회입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라는 거죠. 모두가 팔기만 할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현금 최대한 쌓아두시고요.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지식은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